PRE,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민. 채널 최초의 키워드는 경험, experience, experience입니다.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경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우리 인생은 1분 1초가 경험의 연속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사회, 그리고 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넓게 보면 모두 같은 경험을 하지만 좁게 보면은 각기 또 다른 경험을 하죠. 심지어는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각기 다 다른 경험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과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국가, 같은 주의, 같은 프로그램을 타도 각자 경험은 다 다릅니다. 또한 이민에는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가기도 하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리스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고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도요. 외국 사회에서 외국어를 쓰고 배우면서 생활을 하고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은 이 가족들도 이제 외국어로 배우고 생활을 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당 국가에 이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증, 즉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로 경험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슈먹 인사드립니다. 닉네임이 좀 이상하죠? 네. 20년쯤 전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하던 온라인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온라인 게임 메인 캐릭터 이름을 축약한 이름입니다. 참신한 이름은 못 정하겠더라고요. 첫 영상이니까 좀 길겠지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2017년 11월에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로 처음 정착을 했습니다. 당시 40살을 코앞에 두고 있던 시기죠. 2017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불어 어학원을 먼저 다니면서 불어를 배웠고 그리고 3개월 정도 쉰 다음에 9월 말부터였던 것 같아요. 직업학교를 갔습니다. 퀘벡주가 아닌 다른 주랑 비교를 하면 일종의 칼리지라고 볼 수 있죠. 직업학교에 가서 전공 인더스트리얼 드래프팅, 즉 산업제도로 1800시간 수업을 듣고 2020년 1월에 졸업을 하고요. 직업학교에 다니던 중에 2018년 12월쯤이었어요. 불어 어학시험인 테팍이라는 시험 봐서 듣기 점수 C1 레벨 그리고 말하기 B2 레벨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레벨이 이제 B2였죠. IELTS로 치면은 한 6.5 정도 되는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PQ 코스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직업학교 또는 그 이상 학교의 졸업장 그리고 어학 점수. 그 이제 두 개를 넣어서 CSQ를 받았습니다. CSQ는 이제 일종의 PMP 인비테이션과 같은 주정부 인비테이션이었죠. 그래서 CSQ를 받고 한 달 뒤에 이제 영주권, 연방 영주권을 넣어서 2021년 가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입국하고 2년 반 정도 만에 CSQ를 받고 그리고 1년쯤 뒤에 영주권을 받았으니까요. 최단 시간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AI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은 사라질 직업 순위를 매기면 거의 탑을 달리는 그런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일이니까요. 걱정이 돼도 천직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오기 전에 이제 이 관련 업종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와서 직업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이제 단절된 경력을 잇고자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이제 일을 하다가요.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캐나다에 소재한 이제 관련 업종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한 반년 정도 다니다가 같은 업종에 같은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온 캐나다 입장에서는 외국계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쪽 회사에 이제 스카우트가 돼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고 다니다가 운이 좋게 승진을 해서 이제 팀장까지 잠시 맡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퇴사를 하고 원래 하고 있던 프리랜서 일을 완전히 풀타임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일을 토대로 사업체를 작게 차려가지고 이젠 뭐 나름 사장이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2개 정도 되는 고객사, 이제 뭐 아시아, 유럽, 미주 등등에 있는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퀘벡 몬트리올에 살다가 몇 개월 전에 2023년 가을에 온타리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론토 근처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널의 목표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에피소드 키워드를 경험으로 정한 이유는 아주 명백해요. 기본적으로 제 경험을 이제 공유를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어서요. 키워드를 경험으로 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 캐나다 당국에서도 이제 이민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있죠? EE.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이제 하위 카테고리 중에 CEC라는 게 있습니다. Canadian Experience Class의 약자죠, CEC는. 그리고 제가 퀘벡주에서 탔던 PEQ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유학교 이민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가운데 E가 이제 경험이죠. 프로그램 이름 자체에 경험이라는 말을 넣을 정도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잘난 사람도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주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고요. 없는 건 아니지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자기 나라, 자기 사회, 자기 문화에 이제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융화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조금씩 디테일은 다를지어도 이제 경험을 요구를 하죠. 유튜브에는 이민 관련 채널들이 참 많아요. 각기 다양한 경험을 한 분들께서 각기 다양한 스타일로 영상을 촬영해서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지식을 공유를 하죠. 유학 후 이민이나 취업 이민인,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등 종류도 참 많아요. 그리고 캐나다의 다양한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채널도 있고 캐나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그냥 일상 생활을 소개하는 채널도 많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얻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INTP인데다가 달변가도 아니라서 얼마나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첫 영상도 완전히 얼어서 국어책을 읽고 있죠. 앞으로 좀 자연스러워지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상마다 영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하고 시작할 때 그 키워드를 소개를 하고 그거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풀어가려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로 채널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예전에 영주권을 따기 전에는 이제 열심히 영주권을 향해 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이제 이민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연방 그리고 다른 주의 이민 프로그램들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영주권을 따고 나니까 좀 지식이 이제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제 열심히 파보지도 않고 다른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민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관심이 많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제 과거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동시에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민 관련 상황들 그리고 내용들 그런 거를 알아보고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캐나다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 살았어도 계속 최신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본인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관심사도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간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요. 저는 이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앞으로도 이민에 관해서 계속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어요. 단순히 정보를 개인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채널 시청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싶습니다. 첫 영상이라 제 소개만 잔뜩 하고 정작 알맹이 있는 내용은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요. 첫 영상이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앞으로는 최대한 영양가 많은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이민 행선지를 선택한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1월 19일 금요일에 녹화한 영상이고요. 지금은 1월 22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이미 첫 번째 영상은 다 제작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영상을 찍어서 마지막에 덧붙이게 됐습니다. 덕분에 첫 영상은 마무리 부분이 잘리게 되었네요.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추가한 이유는요. 오늘 캐나다 이민부에서 발표한 폭탄 선언과도 같은 엄청난 소식 때문입니다. 이민법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 뭐 이민법 전체라기보다는 학생 비자 발행 관련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임팩트가 크고 미래의 캐나다의 이민 판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민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민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준비도 제대로 못해서 휴대폰에 대충 메모를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학생비자 발행 건수는 2024년이요. 약 36만 건 정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학생비자를 받으려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캐나다에서 이미 학생비자를 받았다가 갱신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다시 받으려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석사,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36만 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36만 건은 각 주별로 분산을 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해서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인구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과도하게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쳤던 주들은 엄청나게 학생비자 발행 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온타리오가 대표적이고요. 아마 BC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바로 오늘 2024년 1월 22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은요. 주정부에서 사전 승인 레터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주정부의 용어로는 어테스테이션 레터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퀘벡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 연방 수준으로 늘린 거나 다름없는데요. 퀘벡주에서는 퀘벡에서 체류하려는 외국인들,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들을 퀘벡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뽑기 위해서 CAQ라는 사전 승인 레터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 받아서 영주권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전국 수준으로 확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조금 더 번거롭고
그리고 프로세스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정부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 다음 PGWP 얘기입니다. PGWP는 Postgraduate Work Permit의 약자죠. 이거는 포스트 세컨더리 스쿨, 쉽게 말하면 칼리지 또는 그 이상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을 진행한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을 주는 게 PGWP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아주 소중한 워크 퍼밋인데요. 이거에 대한 발행도 엄청나게 줄일 거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2024년 9월 1일부터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 소위 3P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립학교와 그리고 사립학교가 제휴를 맺어서 공립학교의 커리큘럼 라이센싱 어레인지먼트를 체결한 사립학교가 그 커리큘럼을 위탁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PGWP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뉴스예요. 아마 한국에서 유학교 이민을 하려는 분들은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립학교로 가거든요. 아주 엄청난 뉴스입니다. 하지만 3년이 되지 않는 단기 석사 과정이어도 석사 과정이면은 3년짜리 PGWP를 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커리큘럼 진행 기간에 따라서 주던 PGWP를 이제는 약간 좀 더 플렉서블하게 캐나다 정부에서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메리트를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SOWP, Spouse Open Work Permit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 비자를 보유한 학생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배우자가 같이 캐나다에 들어온 경우에는요, 학생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즉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배우자가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요, 그 학생 비자를 받은 주신청자 학생이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밟는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이 오픈 워크 퍼밋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이 아니어도 메디컬이나 아니면 로우, 법학 등 캐나다에서 선호하는 이제 전공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이제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주별로 각 주마다 필요로 하는 전공들 있죠. 주로 이제 아마 트레이드 쪽이 될 것 같은데 그쪽 전공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플렉서블하게 PGWP를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캐나다에서 딱히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졸업하기 쉬워서 타는 전공들은 PGWP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미 학교를 끝내지 않고 PGWP를 받지 않은 분들께,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 유학교 이민을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나쁜 소식입니다. 물론 유학원 등등 에이전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단순히 몇 분 얘기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길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팩트를 줄 거기 때문에 별도 영상에서 다뤄야 합니다. 사실 두 번째 영상도 이미 촬영을 다 끝내놓고 캡션과 자막 편집만 남았는데, 그 영상은 아무래도 그냥 공개를 하지 않고 이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 영상은요, 제가 이제 이민 행선지를 정하게 된 과정과 그 이민 행선지를, 그리고 이민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미 예전 기준으로 얘기한 것들은 사실상 별로 쓸모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고 흥미가 있으셨고 앞으로 영상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